According to U.S. intelligence agencies, China's economic espionage against the U.S. costs upwards of $600 billion per year, with the bulk targeting defense contractors and sensitive military technologies. Former FBI Director Chris Wray has described China's spying capabilities as an existential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 스파이 행위는 매년 6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며 주요 대상은 방위 계약업체와 민감한 군사기술이다. 전 FBI 소장 크리스 레이는 중국의 스파이 능력을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존재적 위협으로 묘사했다. 중국의 동기는 명백하다. 미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앞지르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적인 최강 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자신의 생존과 시진핑 주석의 웅장한 중국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 중공은 미국 방위 산업을 특히해서 혁신 기술을 도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국가 자원을 동원했다. 무책임한 중국 도난 사례.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를 통해 미국 군사의 가장 최첨단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된 기술 데이터를 대량으로 도난당했다.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악질적인 도난 사례들은 중국의 해적 행동의 본질과 거대한 규모를 강조하고 있다. F-35 합동 전투기. F-35는 미국의 최신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정교한 공중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고급 센서, 정보 퓨전 및 네트워크 연결력을 갖추고 있어 미래의 미국 공군의 방위력을 대표하며 전 세계의 F-35를 주둔하여 힘을 투사할 계획이다. 중국은 15년 전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F-35 기술을 도용하려고 공격적인 스파이 행위를 벌였다. 중국 해커들은 2007년에 처음으로 록히드 마틴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F-35의 설계 및 전자장비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 수십 테라바이트를 훔쳤다. 2009년에는 비행기의 엔진 도면을 대상으로 무모한 사이버 침입이 이어졌다. 이러한 도난 행위는 중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에 매우 유용했다. 2011년에는 중국의 새로운 J-20 스텔스 전투기 프로토타입이 뻔뻔하게 첫 비행을 했는데 기체와 날개 형태에서 F-35가 뚜렷한 닮은 점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중국은 용감하게도 새로운 J-35 전투기를 공개했는데 이는 중국의 새로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만든 F-35의 무허가 복사본이었다. J-35는 F-35 기술을 부당하게 많이 사용하여 중국이 비용 많이 드는 연구 및 개발 단계를 부정직하게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F-35 비밀을 훔치기 위해 해킹을 멈추지 않았다. 2016년에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한 호주 방위 계약업체를 공격하여 F-35 및 C-130J 수송기에 대한 대량의 기술 데이터를 훔치고 이로써 중국 엔지니어들은 비행기를 전투에서 격파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미국 검찰은 여러 중국 국민들을 기소하여 F-35에서 사용되는 제트 엔진 기술과 관련된 기밀 데이터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소는 중국이 자국 방위 항공우주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냉소적인 노력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보잉 C-17 글로브 마스터 3 C-17은 미국 공군의 최첨단 중장거리 군사 수송기로 미국의 병력과 전차를 직접 미국의 기지에서 전선의 비행장으로 수송할 수 있다. 1995년에 운용을 시작한 이후 C-17은 미국에 비할 데 없는 글로벌 파워, 프로젝션 능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중량이 유사한 수송기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C-17 기술과 도면을 훔치기 위해 스파이 기관을 동원했다. 중국 국적인 수비는 중공 해커들과 협력하여 C-17에 관한 63만 개가 넘는 기술 파일을 보잉 계약사로부터 도난했다. 수는 이 기술적인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 높은 기술적 수준으로 번역했으며
이는 중국의 첫 번째 국산 중량 수송기인 서양 Y-20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Y-20은 C-17과 매우 유사한 외관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2016년에 공개될 때 근처에 C-17이 있었는데 이것은 Y-20의 분명한 기발한 기원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50대 이상의 Y-20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항공우주 기술을 뻔뻔하게 훔침으로써 세계적인 파워, 프로젝션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미국 초음속 미사일 기술.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기동을 수행하여 방어 체계가 가로막기 매우 어려운 뉴 테크놀로지 무기의 핵심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초음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분류된 미국 기술이 중국의 초음속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회사들의 US 소프트웨어를 초음속 미사일 시험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 군사연구 단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50개의 미국 기업에서 300건 이상의 고급 소프트웨어 제품이 판매되었다. 일부 미국 기업은 펜타곤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과 계약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거래들은 안보와 관련된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의 사설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도난으로 중국은 미국 방위 산업에서 개척된 초음속 기술을 부도덕하게 복사함으로써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미국에서 고급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변형이 출시되면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들이 또한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민 중 한 명이 미국의 항공회사에서 초음속 추진 시스템에 관한 과학 연구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례는 중국 학자가 중국군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서양 연구에 대한 접근을 악용할 수 있는 중국 학자들이 가지는 위협을 강조했다. 미국 핵잠수함 추진 기술. 중국은 수년 동안 미국 잠수함 핵 추진 시스템의 기술 데이터를 도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공격 잠수함이 놀라운 속도와 심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작전할 수 있게 하여 미국 해군에게 해상 전쟁에서 주요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중국 요원들은 반복해서 미국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검찰이 2019년에 중국 요원들을 기소하여 핵 엔지니어를 모집하여 잠수함 원자로 설계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밀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국산 핵잠수함은 여전히 미국의 핵잠수함과 비교할 때 뒤처져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누적된 도난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연구 및 개발의 비용이 많이 드는 시행착오를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 확장되는 핵추진 억제형 잠수함 함대로 미국의 잠수함 기술을 도둑질하려는 주요 동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행동과 도난 사건의 추가적인 수치스러운 사례들. 상기에서 논의된 주요 무기 시스템을 넘어서 중국의 스파이 기관들은 미국의 다른 최고 수준의 방어계약 업체에도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다양한 제한된 미국 군사 데이터와 기술을 도난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중국 해커들은 방어계약 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배 시스템스로부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에 관련된 설계 계획을 도난했습니다. F-22는 현재 운용 중인 세계에서 가장 고급의 공중 우위 전투기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비는 중국 군사 해커들과 공모하여 보잉의 C-17 수송기 및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기술 파일을 도난했습니다. 이 계획은 엔지니어들을 속여 양성적인 이메일 첨부 파일로 위장시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 중국 국적인 노시르 고아디아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엔진 배기 시스템에 관한 기밀 설계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공중방어를 감지하지 못하게 통과하도록 설계된 비행기에 대한 대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해커들은 노스럽 그럼만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미국군의 가장 고급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민감한 시스템에 대한 대량의 기술 데이터를 도난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T10라는 중국 사이버 스파이 그룹은 항공우주 및 기타 국방기업들의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하여 지적 재산을 목표로 하여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들은 미국의 기밀 방어 프로그램에 침투하고 제한된 기술 데이터를 훔쳐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가속화시킨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퍼즐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중국이 이러한 체계적인 도난과 해적 행위의 전략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국의 미국 기술 도난 방식.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한 군사 및 경제 기술을 훔치기 위한 광범위한 스파이 행동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도난은 중국이 군사를 현대화하고 토착 연구를 진전시키며 미국의 경쟁 우위를 침식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인 바로가기를 제공합니다. 최근의 사례들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기술 스파이 행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어계약 업체 해킹. 중국의 국가 지원 해커들은 미국 방어계약 업체를 침투하여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침투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침투는 중국에게 취약점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토착 무기 개발을 가속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FBI와 NSA는 중국 해커가 락히드 마우턴 및 기타 계약 업체를 상대로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기술 설계, 센서 데이터 및 성능 세부 사항을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통해 도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도난은 중국의 신규 J-20 및 FC-31 스텔스 전투기 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2010년대에 미국의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를 해킹하고 나중에 미국 MQ-9 리퍼를 닮은 캐츠-7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인사 모집. 중국은 미국의 계약 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내부자를 모집하여 데이터를 훔칩니다. 최근 사례에서 중국계 미국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돈, 위험 및 애국심에 호소하여 중국으로 제한된 파일을 전송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 엔지니어인 키스 가르텔라우브는 최근에 보잉 C-17 항공기 매뉴얼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하이오 대학교 교수인 칭왕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나사 보조금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자들은 중국에게 미국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기업. 중국은 합작 기업 및 학문적 협력과 같은 프론트를 통해 기술 취득 노력을 숨깁니다. FBI는 중국 정부에 의해 비밀리 지원된 상하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스마트 칩 제조업체를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재 계획은 해외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를 모집합니다. 이러한 국가 프로그램은 외국 전문가를 중국 연구소에 통합시키며 때로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술을 전송하기 위한 커버 역할을 합니다. 에이전트 및 자산. 중국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는 해외 자산을 모집하여 기술을 확보합니다. 사례에는 중국 에이전트가 특정 기술을 목표로 설정한 다음 그것을 훔치기 위해 자산을 파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요원인 하오, 장은 미국의 전문가들을 모집하여 마이크로파 증폭기 및 필터 기술을 훔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요원들은 중서부에서 옥수수 종자 및 형질 전환된 쌀을 훔치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농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종종 베이징의 쇼핑 목록에 있는 기술을 비밀리에 획득합니다. 학문적 악용. 중국은 민감한 신생 연구를 얻기 위해 학계를 악용합니다. 미국 대학에는 36만 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유익한 연구를 향해 유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하버드 대학생이 최근에 미국의 생물학 연구를 중국으로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은 국방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후원했는데 그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종종 요구했습니다.
해외 프론트 기업. 중국은 외국의 고기술 기업을 지적재산 획득 및 기술 이전의 수단으로서 인수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텍사스 시설이 상업 비밀을 훔쳐 닫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국방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외국의 기술을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후지안 진화는 그의 칩 디자인을 훔쳤다고 미크론 반도체 회사에 의해 비난받았습니다. 오픈 소스 악용. 중국은 출판물, 특허 및 표준 문서와 같은 공개 소스로부터 기술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수집하여 지능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원주민 연구 및 군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엔지니어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최대 400% 더 많은 양의 공개 소스 항공우주 및 국방 관련 기술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공개 소스 수집을 국가 기술 개발 전략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범위한 기술 스파이 행위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다면적인 첩보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사이버 방어, 반첩보, 수출 통제 및 학문적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방어 및 공격적 조치를 결합한 통합 전략은 미국의 기술 선도를 미래에 걸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드러낸 심각한 결함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 관련 중요 자산을 광범위하게 약탈한 상황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가려는 노력은 가파른 산길입니다. 베이징이 누적된 도난에서 선두에 서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의 전면적 재고가 없으면 어려운 전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약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및 군사적 능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